기존에 이 자동 마소가 될 거라는 걸 알고 4년 지나고 자진말소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팔아버린 분들도 많은데 그럼요.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억울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 말을 들었던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져갔던 분들은 결국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거대한 이 패러다임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상치 않은 이 부동산 냉각기에 대비해서 이 부동산 연착륙을 유도하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방안 중에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사실상 폐지 수순을 밟았던 이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사업을 재개하겠다는 그런 방안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오늘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절세 블로거 김호용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 뭐 유튜브 뭐 시작하셨다 그러더라고요. 예, 저도 이제 블로그만 하다가 네. 이제 저도 유튜브를 한번 해보려고 네. 최근에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예. 우리 블로그로는 너무너무나 유명하신 분인데 드디어 이제 동영상에서도 이 영상을 접할 수 있으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임대주택에 대한 얘기를 좀 알아봐야겠는데요. 사실 굉장히 눈에 띄는 정책입니다. 연말에 나왔던 또 부동산 업계의 정말 메가토급 뉴스입니다. 자, 그동안 이 소문으로는 있었는데 드디어 이 아파트에 대한 이 등록 임대가 복원이 되네요. 예, 기존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네. 아파트 임대주택 등록을 이제 폐지해 버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언론에서 설로만 계속 나오다가 이번에 경제정책 방향에서 아파트의 임대주택 등록 복원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어떻게 바뀌는지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네. 기존에 이제 매입 임대주택은 종류가 두 가지가 있었거든요. 임대 기간이 대개 4년으로 짧은 단기 임대주택이 있고요. 네. 임대 의무 기간이 10년인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이 있는데 우선 저 4년짜리 단기 임대주택은 기존처럼 그냥 완전히 폐지해가지고 완전히 새롭게 없었고요. 예, 이제 죽고요. 이번에 네. 바뀌는 게 전혀 없습니다. 네. 근데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에 아파트는 등록을 막아버렸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파트의 등록을 허용해주겠다. 다만 면적 제한을 둬가지고 우리가 보통 국민주택 규모라고 부르는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있죠. 네. 그 아파트들만 등록을 허용하는 걸로 이렇게 바뀌게 됐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혜택도 다시 부활을 하네요. 그렇죠. 이제 우선은 저 취득세 감면 혜택이 있는데요. 네. 저 취득세 감면 혜택은 현재도 그냥 적용이 되고 있는 규정입니다. 아. 그런데 이제 아파트 등록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아파트는 저 혜택을 못 받았는데 지금 이제 아파트 등록을 허용해 주니까 네.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요. 네. 우선 저 혜택을 받으려면은 이제 등록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모든 아파트에 대해서 저 혜택을 주는 건 아니고 신규 분양받은 아파트들만 저 혜택을 줍니다. 아. 기존에 아파트를 매입해서 등록하면 혜택이 없습니다. 아. 그리고 등록은 60일 안에 해야 됩니다. 취득일로부터 60일 안에. 그리고 이제 면적에 따라서 그 감면율이 다른데요.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취득세를 100% 감면해 줍니다. 네. 이 100% 감면을 다른 말로 면제라고 그러는데요. 네. 다만 취득세액이 200만 원을 넘으면은 그중에 85%만 감면합니다. 아. 그리고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있잖아요. 네. 거기는 50%만 감면해 주는데 문제는 저 감면을 받으려면은 주택이 20호 이상이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일반인들이 받기는 쉽지 않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요건이 있는데요. 분양가액이 우리가 보통 이제 분양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겠죠. 취득가액이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이하, 그다음에 지방 기준 3억 이하인 주택만 취득세를 감면해 줍니다. 아. 저 규정이 없었는데 2022년에 저 처음 생긴 거거든요. 네. 기존에는 가액에 상관없이 취득세 감면을 해줬었는데 저 가액 규정이 이번에 생겼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저거는 변화가 없는 겁니까? 6억 이하 저거는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부분은 지금 바뀌는 게 없습니다. 아, 바뀌는 게 없는 거예요. 예. 자, 생각보다 좀 까다롭네요. 일단 신규 분양 아파트에 대해서만 저게 가능하고요. 네. 그다음에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집을 그냥 등록 임대한다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 신규로 구입한 다음에 60일 이내에 등록을 해야만 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런 얘기네요. 그렇습니다. 네,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면 지방세는 지금 설명을 드렸고요. 국세도 어떤 혜택이 있습니까? 네, 이제 양도세하고 종부세하고 그다음에 법인세 추가가세가 조금 달라지는데요. 네. 먼저 개인하고 법인으로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임대 개시 당시 기준 시가가 수도권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인 주택을 세법에서는 장기 임대주택이라 부르고요. 네. 이 장기 임대주택은 세 가지 혜택을 줬습니다. 개인에 대해서는 거주주택 비과세, 중과배제, 종부세 합산배제 혜택을 줬거든요. 네. 저 거주주택 비과세가 뭐냐면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과 저 세법상 장기 임대주택을 보유한 자가 거주주택을 팔면은 원래 비과세를 못 받잖아요. 그렇죠. 1세대 1주택이 아니니까. 네. 그렇지만 저 거주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장기 임대주택은 다 없는 걸로 봐버리거든요. 그러면 거주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겠죠. 그렇죠. 이걸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그러고요.
저 장기 임대 주택을 임대 의무 기간 지나고 팔면은 조정 대상 지역의 다주택자라 하더라도 중과를 안 합니다. 네. 그게 중과 배제 혜택이고 네. 저 장기 임대 주택은 종부세도 과세를 안 합니다. 이게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었는데 저 세 가지 혜택을 주다가 2018년 9월 13일에 정부가 9.13 대책을 발표하면서 18년 9월 14일 이후에 취득하는 조정 대상 지역에 있는 주택을 나중에 임대주택 등록해도 저 중과 배제하고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안 주겠다. 그렇죠. 이렇게 법령을 개정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앞으로 저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네. 이제 이렇게 발표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법인 같은 경우에는 법인이 아까 기준시가 6억, 지방은 3억 이하의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면은 법인은 두 가지 혜택을 줬는데 첫 번째가 종부세 합산 배제 혜택이고요. 네. 이건 개인하고 똑같죠. 그다음에 법인은 주택을 양도하면은 법인세를 한번 내고요. 그 차익에 대해서 20% 추가 법인세를 내야 추가 됩니다. 네. 이걸 법인세 추가과세라고 그러는데 이 두 가지 세제 규제에 대해서 임대주택은 면제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종부세도 안 냈고 저 추가과세 20%도 안 냈거든요. 아. 그런데 정부가 2020년 7월 10일 날 발표한 710 대책에서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하는 법인의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저 두 가지 혜택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렇죠. 없앴는데 이번 경제정책 운영 방안에서는 앞으로 저 두 가지 혜택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네, 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예. 한마디로 이 개인과 법인에 줬던 저런 그 국세에 대한 그런 감면 같은 것들이 이 문재인 정부 시절 부동산 정책으로 없어졌는데 그걸 그대로 다시 부활시키겠다. 단 저런 기준이 있네요. 85제곱 이하고 기준시가 6억, 수도권은 6억 이하인 경우에 저런 혜택을 부활시키겠다고 정부가 공개적으로 발표를 한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방안이 나온 다음에 이제 시장 반응을 제가 보니까요. 생각보다 별로다 이런 반응들이 많아요. 예. 이게 지금 금리도 치솟고 하는데 자, 저 정도 가지고 굳이 뭐 집 하나 더 사서 임대주택 등록을 하는 게 맞느냐 이런 반응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은 저 혜택은 네. 당장 사람들이 이제 저런 혜택만 보고 집을 사지는 않잖아요. 향후 집값이 오를 거라는 전망이 있어야 그렇죠. 살 텐데 이제 그런 전망도 조금 불분명하고 거기에 집을 살 때 순수하게 내 자본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대출받아 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럼요. 기본적으로 대출 규제 때문에 대출도 잘 안 나올 뿐더러 지금 금리가 너무 높잖아요. 네. 근데 거기다가 지금 이 납세자들이 정부에 대한 신뢰를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럼요. 예. 그러니까 기존의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하면 여러 가지 세제 혜택을 부여할 테니까 등록을 많이 해라 이렇게 권장을 했잖아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집값이 오르니까 이 집값 오른 것의 일부 원인은 임대 소득자들한테 있는 거다. 네. 그래서 기존에 줬던 혜택도 많이 뺏어버렸고 그럼요. 예. 추가적인 규제도 이제 많이 내놨고요. 또 여기에 가장 지금 이 임대소득자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임대소득자들한테 저 세제 혜택 없애는 건 둘째 치고 너무 제재가 많습니다. 네. 대표적인 게 이제 부기등기. 부기등기를 반드시 해야 되잖아요. 그다음에 전세금 반환 보증에 다 들어줘야 되거든요. 의무 가입해야 되죠. 예. 네. 이 부담이 상당합니다. 그럼요. 예. 근데 세제 혜택도 얼마 안 주면서 의무만 잔뜩 지어놓으니까 정부가 저걸 조금 찔끔 확대해 준다고 해서 과연 앞으로 저 임대주택을 많이 등록할 거냐 저도 약간 의문입니다. 그렇군요. 더구나 이번에 나온 방안을 보면 이런 의무에 더해서 의무가 더 강화가 되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일부 강화된 게 있는데 네. 기존에는 주택 한 채만 가지고 있어도 임대주택 혜택을 줬잖아요. 이제는 두 채 이상 임대주택 등록을 해야 세제 혜택을 주는 걸로 이제 개정이 돼버렸습니다. 물론 기존에 한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은 혜택은 계속 받고요. 네. 추가로 더 받고 싶으신 분들은 무조건 두 채 이상 이제 등록을 해야 되는 겁니다. 네, 네, 그렇군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거예요. 의무 임대 기간이 늘어나요, 그죠? 의무 임대 기간을 좀 늘리는 규정을 이제 만들겠다는 건데요. 네. 기존에 등록된 주택들은 계속 이제 10년짜리로 가는 거고요. 앞으로 추가로 이제 등록하는 것도 다 10년짜리로 가는데 지금 문제가 기준 시가가 6억 또는 지방은 3억 이하 주택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네, 네. 최근에 집값이 많이 올라서 수도권 기준으로 6억 이하 차례가 별로 없습니다. 없죠. 그럼 6억 넘는 주택을 나는 혜택 받고 싶다. 지방은 3억 넘는 걸 혜택 받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은 그런 주택들은 15년을 임대를 하면 혜택을 주겠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그것도 기준 시가 수도권은 9억, 지방은 6억 이하 주택은 이제 혜택을 주긴 주는데 네. 혜택 받으려면은 15년 이상 임대해라.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예. 15년은 너무 긴 것 같아요. 예. 그렇죠. 15년 동안 여러 가지 의무를 부담을 해야 되고 집을 팔아서도 안 됩니다. 그 아주 착한 임대료로 임대를 줘야 되는 그런 건데 사실 15년은 작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역시 또 주택 임대 사업 하려고 그러면 결국 이제 집을 사야 되는데 결국 대출도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대출도 좀 완화가 되는 겁니까?
지금 정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은 네. 주담대 대출도 일부 완화해주겠다고 지금 발표는 하고 있습니다.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은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그 구체적인 내용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구나. 자, 지금까지 우리 김 대표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부분도 있고 더 좀 헷갈리는 부분도 있어요. 네. 저는 이게 기존의 임대주택 사업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건지. 네. 왜냐하면 기존 하는 사람들 그동안 정부가 가급적 말소해라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자진 말소하지 않으면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이제 자동 말소하겠다고 그렇게 한 상황인데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선은 이제 정부가 기존의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가지고 네. 자진 말소하는 할 수 있는 규정 하나 만들어놨고요. 네. 자진 말소를 안 하면은 단기 임대주택하고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 중 아파트는 임대 의무 기간 지나면 국가가 자동으로 말소시켜 버리겠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미 이제 단기로 등록한 사람들은 4년 지나서 말소가 많이 돼버렸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이번 경제정책 운영 방안에 보면은 앞으로 자동 말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내가 선택하지 않으면은 이제 자동 말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8년 지나고 장기 일반으로 등록한 분들은 8년 지나고 이제 자동 말소가 안 되니까 이제 기존에 못 받던 혜택을 받는 분들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이제 기존에 이 자동 말소가 될 거라는 걸 알고 4년 지나고 자진 말소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이미 팔아버린 분들도 많은데 그럼요. 예. 이런 분들은 굉장히 이제 억울할 상황이 생기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저 이 임대주택 이번에 이거 보면서 아, 이거 정부를 어떻게 믿어야 되나. 그리고 또 앞으로 또 어떻게 바뀌냐. 또 정부가 또 바뀌잖아요. 여야가 바뀌고 하면 또 어떻게 바뀔지 정말 좀 혼란스럽더라고요. 특히 우리가 이 정부 정책을 다 믿을 수가 없는 게 과거에 임대주택 등록에 대해서 엄청난 혜택을 약속했다가 그 말을 뒤집은 것도 있어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죠. 네. 우선은 임대주택에 대한 혜택 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이제 장독공제 우대율이라는 혜택이 있거든요. 네. 그게 이제 10년 이상 임대하면 장독공제를 70% 해준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제 자동 말소를 만들어가지고 8년 지나면 자동 말소 시켜버리니까 10년을 네. 채울 수가 없잖아요. 채울 수 없었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70% 혜택이 날라가 버린 거죠. 날라갔죠. 예. 그것도 있고 저특법 97조 5호에 보면은 이제 주택을 취득하고 3개월 안에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10년간 임대하면은 양도세 100% 감면 혜택이 있었어요. 맞아요. 그것도 있었죠. 예, 근데 이것도 8년 지나면 자동 말소 시켜버리니까 요거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잖아요. 네. 이제 이렇게 이미 등록한 사람들은 세제 혜택을 주고 그 이후에 등록하는 사람들만 뭐 규제를 하든지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기존 등록한 분들한테도 이제 세제 혜택을 없애버리니까 이제 정부의 신뢰가 많이 상실된 거죠. 그렇죠. 과거에 참 이게 일종의 법의 소급표 논란이라 그래가지고 좀 문제가 됐는데 기획재정부에서는 양도세는 양도 시점에 판단을 하는 거니까 뭐 소급표는 아니다 그때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맞습니다. 네. 이제 양도세 납세 의무가 양도일에 성립하기 때문에 네. 양도하기 전에 세법을 개정해가지고 그 개정 법령을 적용하는 거는 엄밀하게 따지면 이제 소급 과세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국민들 마음에서는 소급 아, 과세죠. 그럼요. 예. 그래서 이제 임대주택과 관련해서 지금 임대주택 사업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아, 내가 의무 임대 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자동 말소가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셨는데 갑자기 정부가 이 자동 말소는 하지 않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그럼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된 아파트들은 이제 민간 임대주택법상 임대 의무기는 8년입니다. 네. 그럼 8년 지나면 정부가 기존엔 자동 말소를 해버렸잖아요. 어. 그렇게 8년 지나고 말소해버리면은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저특법 97조 3의 장독공제 우대율 있잖아요. 네. 요거는 10년 채워야 장독공제 70%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네. 이걸 못 채웠는데 네. 이제 자동 말소가 안 되면 이걸 채울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독공제 70%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고요. 크네요. 예. 네.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까지 이제 장기 일반 민간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아파트들, 그건 취득하고 3개월 안에 등록하면 양도세 100% 감면 받을 수 있다고 그렇죠. 그랬잖아요. 근데 이 100% 감면 받으려면은 10년간 임대를 해야 되는데 8년 지나고 자동 말소되면 이 혜택을 못 받게 돼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이 조문이 결국 사문화돼 버렸다 자동 말소 때문에 네.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8년 지나도 자동 말소가 안 되니까 그럼 10년을 결국 채울 수 있잖아요. 그럼 양도세 10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능한 거네요. 예. 예. 다만 농특세 20%는 내고요. 네. 그러니까 결국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했던 게 임대주택을 가급적 좀 자진 말소해라 이렇게 권했는데 그 말을 들었던 분들은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없고 그 말을 무시하고 그냥 가져갔던 분들은 결국 큰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지금 바뀐 겁니다. 네, 맞습니다. 네. 아, 좀 글쎄 경제 상황이 바뀌니까 뭐 정부 정책도 바뀔 수 있다고 보지만 조금 정서적으로는 안 맞네요. 네. 정부 정책에 네. 이제 신뢰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경제 상황에 맞춰서 뭐 정책을 바꾸는 건 좋은데 네.
이제 기존의 이 정부의 어떤 정책을 신뢰하고 했던 행위를 했던 사람들한테는 네. 불이익이 안 가게 네. 정책을 집행하는 게 어떨까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저렇게 이런 임대주택에 대한 이 개정 내용들은 언제부터 시행이 되는 겁니까? 지금 당장 정부가 저걸 개정한 건 아니고요. 지금 방금 정부가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집행이 되려면은 네.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네, 네. 왜냐하면 민간 임대주택법에 자동말소, 자진말소 규정이 있고 아파트에 이제 등록 규정이 있거든요. 그래서 민간 임대주택법을 개정하려면은 이제 야당의 동의를 얻어야 되죠. 얻어야 되죠. 우선 야당의 동의를 얻는 게 전제가 돼야 되고요. 네. 그다음 정부 그 경제정책 운영 방향에 보면은 2분기부터 이제 추진한다고 돼 있습니다. 아, 2분기요. 예, 그때 이제 아마 법령을 개정해서 추진을 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이 아파트에 대한 이 임대주택 사업을 사실상 중단한 게 지금 민주당 정부,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아마 이 법 개정 과정에서 야당이 좀 만만치 않게 반대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요거는 좀 법 개정 내용을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는 지금까지 이번에 정부가 발표한 이 주택 임대 사업에 대한 개정 내용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